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513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게 했었는데요.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급 반등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확 살려놨습니다. 확 돌렸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또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일 동안 상당히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 버려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약세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증시가 목요일 날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우려감이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방은행 쪽에 어떤 위기감으로 해가지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에 미국 증시가 완전히 반전을 해버렸습니다. 나스닥이 2.25% 급반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던 게 애플이 일단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애플이 한 5% 정도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급락하고 있던 지역 은행들이 폭등세로 급반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은행 우려감이 또 사라져 버렸고요. 그 다음 4월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25만 명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이 18만 명이었는데 25만 명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할 때 그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고용은 탄탄하다. 미국 증시가 그냥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제 완화가 되니까 연준에서 자신 있게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듯한 압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고용이 탄탄해지니까 미국 경제가 연착륙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상승을 해버리고 모든 지표가 다 반전하는 모습으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해가지고 환율조차도 지금 1300 현재 20원입니다. 1340원대까지 가다가 지금 1320원 정도로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도 3.435고요. 그 다음 국제유가가 72.13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표들이 급 반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침체 쪽으로 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급반등해 버리니까요. 과연 이걸 어떻게 따라잡아야 될 것이냐는 여기서 이제 좀 멍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꼬여가지고 주말 동안에 뭐 종목을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종목 연구하지는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갭으로 뜨는 상황인데 갭으로 떠서 따라 들어가면 또 눌러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휴일 동안에 이거 다음 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그냥 휴일을 다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아침 방송할 때 제가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좋게 봤습니다. 일단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뭐였냐면 외국인이 이거 이야기해봐도 참 좀 구질구질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선물을 한 9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콜옵션이 지금 한 275억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 콜 매도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급격하게 갭으로 떠갖고 위로 올라가기는 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뭐였냐면 시장이 갭으로 떴다가
조금 눌러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줄이고 그 다음 이제 방향을 돌려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대충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위로 안 올라가고 이제 약간 누르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눌러가지고 그 상승폭을 줄이면서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9,400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매도해놨던 걸 전부 환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외국인이 하방으로 잡아놨던 포지션을 일단 청산을 하고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 콜옵션 매도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일단은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봤고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일단 이 매물 소화만 끝나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면 미국 증시가 지금 워낙 급반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만약에 위로 계속 올라간다면 국내 증시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상승하는 종목을 못 잡으면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걱정됐던 부분입니다. 주말 동안에 계속 고민했던 게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을 못 잡으면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었고요. 실제로 지수가 상승했는데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대체로 하락을 해가지고 좀 손실이 발생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오늘은 우울한 날이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일단 오늘은 뭐 시장이 끝났으니까 내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그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를 또 뒤로 밀어 가지고요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뒤로 확 밀어버리면서 여기서 그 코스닥 지수는 한 0.3% 정도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상승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가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2.25% 올라갔는데 이게 애플 상승으로 해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 나왔는데 보면 전부 다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호실적으로 인해 갖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지수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오늘은 좀 누르더라도 지수는 위쪽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맞춰놓고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생기더라도 일단 진입을 해야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매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오늘 좀 배팅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잡은 종목이 좀 밀려버려 가지고 조금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이제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한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손실 났는지 잘 버티다가 또 한순간에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나오면은 그냥 바로 손실로 가버리더라고요. 자, 1차적으로 오늘 제일 먼저 매수했던 게 뭐였냐면 AP위성이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한 16,000원 정도로 해서 요거 잡은 거는 지금 누리호발사가 5월 24일날 잡혀 있는데요. 그 기대감으로 해서 위성 관련주로 AP위성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쯤에서 대주주 매도 나와가지고 대주주 매도 때문에 이제 뒤로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좀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리호 발사하면 위성 발사 이런 쪽이니까 위성 관련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이 종목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중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종목을 AP위성 3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이수페타시스 잡았는데 요거는 지금 조금 엉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로기판 쪽으로 해가지고 뉴프렉스 오늘 6.4%로 강했고 그 다음 애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또 회로기판 쪽에 BH라는 종목 이 종목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이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죠. 상끌이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요거 잡으려고 그러다가 요건 앞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요건 조금 뒤에 잡자 이러고 놔놓고 맨 이제 그 회로 기판 쪽에 이수페타시스를 잡았는데요. 얘 혼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도 300만원 잡았는데 한 1.36% 하락하면서 이게 약간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4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 이수페타시스가 이날 강하게 올라가는 날 뭐 때문에 올라가냐면 페라이트 관련주들 올라갈 때 이수페타시스 관련 뭐 자회사 쪽인지 연관 기업 쪽에서 그 페라이트 쪽 무슨 재료를 해갖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페라이트 뒤로 밀릴 때 뒤로 빠졌는데 아마 이수페타시스를 페라이트 관련해서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그 페라이트 관련주 중에 그 삼화전자가 아마 하한가 갔을 겁니다. 삼화전자가 한가 같죠. 그러니까 그동안 페라이트 쪽으로 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수페타시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회로기판 쪽 종목 다 올라가는데 얘는 그 매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뒤로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그 회로기판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BH 이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 요것도 시간 내서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되면. 그래서 회로기판들이 계속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갖고 요거 3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손실 봤던 게 어느 부분이었냐면 아모그린텍이라는 이 종목 이건 좀 실수했습니다. 이거 급등하길래 여기쯤에서 30만원만 잡았는데요. 상한가 노리고 잡았는데 쭉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30만원 더 잡았는데 뒤로 더 밀려갖고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이거 손절하면서 한 4만원대 날렸습니다. 100만원도 안되고 한 60만원 잡았는데 많이 빠지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제 손실이 많이 났는데 이건 잘못 잡은 겁니다. 이 종목이 페라이트 관련한 종목이더라고요. 나중에 자꾸 빠지길래 뭐 자성 소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근본 헛다리 짚은 거죠.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뭐 테슬라에 뭐 자성 뭐 공급 어쩌고 해가지고 막 급하게 올라가길래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괜히 들어갔다가 여기서 한 4만원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수해서 잘못 매수한 거라서 바로 손절했고요. 여기서 손실 났고 그 다음 마지막 손실 났던 게 유신입니다. 이건 지금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그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지금 방한해가지고 그 정확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온 뉴스에 보면은 엔지니어링 업체도 참여를 한다 이 그 회의에 이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신 보시면 제가 여기서 100만원을 잡았거든요. 이쯤에서 잡았습니다. 100만원 잡았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1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10한 1, 2%, 12%까지인가 올라갔습니다. 수익이 한 12만원 정도 났었거든요. 그 바람에 망한 겁니다, 이거.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정확하게 왜 올라갔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막 그 게시판에 글 막 찾아보니까 아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방문할 때는 히림이 따라갔었거든요. 히림 혼자 따라가고 유신하고 한미글로벌하고는 다 따라를 못 갔습니다.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일 회의를 한답니다. 내일 회의하는데 사우디 국토부 장관하고 이제 관련 회의를 하는데 엔지니어링 업체도 참여를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참여한다는 그게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닌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냥 이 단단한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호재인 줄 알고 이제 확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하면 이제 유신하고 도화 엔지니어링 이 또 엔지니어링 업체죠.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올라간 게 유신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유신이 한 10몇 프로 올라가고 뒤에 도화 엔지니어링 따라 올라가고 그래갖고 수익 나고 있다가 난 가만히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올라가가지고 기분 좋게 한 12만원 플러스 나와가지고 기분 좋게 해놨다가 다시 밑으로 쭉 빼버린 겁니다. 빼버려갖고 이걸 추가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물타기 두 번 해가지고 그 바람에 손실이 훨씬 커져 버렸습니다. 지금 400만원 잡았는데요.
이게 400만원 잡다 보니까 1.7%밖에 안 빠졌는데 한 마이너스 7만원 정도 손실 났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간 외에도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충. 이 재료 자체는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회의를 하는데 로드쇼인지 뭔지 하는데 엔지니어링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참여 못하다가 이번에 참여했으니까 이 재료 자체는 뉴스는 호재인데, 문제는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닌데 이걸 10몇 프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니까 단타는 사람들은 이거, 저도 이게 뉴스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찾는데 한참 걸렸는데, 이거 이렇게 10몇 프로 올라갈 때 여기 매수한 사람 대부분은 뭐 때문에 올라간지 모르고 매수했을 겁니다. 거의 한 대부분의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니까 호재인갑다 그러고 막 매수했는데, 다시 쭉 빠지니까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이제 손절을 막 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다 못 팔았을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요, 빠질 때 거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못 팔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에서 보면 이게 뒤로 밀리고 있으면 이제 걱정이 되죠. 미수몰빵 때린 사람은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게 뒤로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하락할 재료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물론 저런 건 있었죠. 재료 노출 개념은 있을 겁니다. 사우디 교통부 장관 방한한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목요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제 재료 노출 개념으로 빠졌고, 그 다음 오늘도 이제 재료 노출 개념으로 빠졌는데, 문제는 한미글로벌이 워낙 많이 빠져버리니까, 한미글로벌이 지금 한 16% 빠져버렸거든요. 재료 노출 해갖고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엔지니어링 업체가 참여한다 이랬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은 엔지니어링 업체가 쪽으로 해당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왕따 돼갖고 쭉 빠져버렸는데, 얘가 빠지니까 유신 같은 경우에는 한미글로벌 따라서 주로 2등주로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16% 빠졌는데 올라가려니까 이제 좀 눈치 보이죠. 그래서 못 올라가고 뒤로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해보면 악재는 아니었는데 괜히 끌어올리다가 급하게 끌어올리다가 얻어맞고 지금 뒤로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물린 사람들의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좀 눌렀다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지금 여기 지금 4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대략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시간에서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밀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 매물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 다 정리할 때까지는 계속 눌렀다가 정리 다 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그 매물 다 소화하고 나면 다시 좀 위쪽으로 방향을 조금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해가지고 오늘 이리저리 좀 얻어 터지고 지금 정신도 좀 없고 그렇게 털러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오늘 그 특징적이었던 게 설탕 가격 급등해갖고 대한제당, 이거는 이제 말이 맞죠. 설탕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인해가지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한가 들어가는 게 인정해줄만 하고요. 그 다음 그 튀르키예에서 그 뭐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곡물 수출 관련해서 회의하러 모였다가 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열받아갖고 그 우크라이나 그 참여했는 장관인가 누가 그 러시아 외교관을 그냥 쭉 패버렸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도 터졌으니까 열받았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곡물 협상이 난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 한일 사료가 대장으로 21% 올라가고요. 그 다음 뭐 팜스토리 뭐 고려산업 이렇게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곡물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조금 오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으로 지금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건 아마도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라가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요. 일시정지하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 유신 지금 비중 줄이려고 매도 주문 나눴는데요.
잘 체결되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그 곡물 관련주 쪽은 그 계속 더 올라가는 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곡물 협상이 난항인 건 맞지만 그 불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관점은 전쟁의 협상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격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주말 동안 나온 뉴스도 보면 장기적으로 가면 러시아가 유리하다 뭐 이런 쪽으로 관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협상하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 협상하려면 일단 곡물 수출 이런 부분들도 다 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악재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위험 관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그 종전 기대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쪽 종목들이 오히려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휴일 동안 좀 뭐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됐었고요. 컨디션도 좀 그랬고 지금도 시장이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하락하고 상승하고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급반등해 버리니까 그동안 악재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리니까 이걸 정말 인정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흐름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했고 하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는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하루 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향은 좀 돌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때 내려올 때부터 항상 말씀드린 게 이 하락을 많이 했는 상황에서 여기서 들어올리면 하락 추세에서 반등했는 건지 아니면 조정받고 재차 상승 추세로 복귀할 것인지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줄 거는 이 줄 깨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여갖고 하락 추세 쪽으로 봐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위쪽으로 돌린다면은 다시 상승 추세 쪽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쪽 견해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림은 제가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꺾이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돌려서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고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좀 손실이 발생됐고요. 그 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일단은 최대한 빨리 손실이 더 발생되기 전에 빨리 자신감을 회복해 가지고 그 좀 제대로 된 배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것을 해서 오늘 좀 어리버리하게 손실만 발생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장 마치고 내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시황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